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오늘 할 건 이제 판례 소개. 오빠 살해 사건. 예. 이 판례를 꽂은 이유는 사실관계가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제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남. 쓰레기. 완전 쓰레기. 33세.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백수로 계속 삽니다. 띵가 놀아요. 술도 어지간히 처먹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살림 때려 부시고,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여동생,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남동생. 남동생은 좀 어려요. 아버지도 안 계시죠.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안 계시고 동생들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맨날 두들 팹니다. 어머니한테 맨날 술값을 달라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생활고를 못 이겨가지고 이 감 몰래 이제 서울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애들 데리고 어머니 반 이렇게 하나 둘 셋만 도망을 가요. 애 따돌리려고. 얘가 동생도 무시시 때리거든요. 이제 엄마가 돈 안 주면은 애들 막 때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욕하고 살림 다 때려 부시고 서울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랑 여동생, 남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노점상. 아침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여동생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일하고, 남동생은 이제 공원에서 이제 뭐 일을 했나 봐요. 세 식구가 이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간간히 먹고 살아요. 행복하죠. 이 새끼 없으니까. 행복하게 사는데 참 이 행복이 오래 못 가요. 이 감남이 수소문해가지고 서울로 찾아옵니다. 다 때려 부셔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자고 해서 또 이제 같이 네 식구가 삽니다.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똑같은 짓을 똑같이 또 합니다.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집 때려 부시고, 엄마가 노점상 갔다 오면은 그 주머니 털어가지고 나가서 또 술 먹고 계속 그 지랄을 해요. 그러다가 이 감남이 술 먹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네, 교통사고. 크게 다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때 뒤졌어야 되는데 살아나요. 한 8개월 입원하고 퇴원을 합니다. 근데 이때 교통사고 날 때 머리를 크게 다쳐요. 안 그래도 이상한 놈인데 머리까지 다쳐버려서 머리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한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 안 먹었을 때는 안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는 술 안 먹어도 또 이제 계속 지랄해요, 지랄. 근데 또 머리가 아프면 술도 안 먹어야 되는데 술도 계속 먹습니다. 머리도 이상한데 술 먹으면 더 때려 부셔요. 이제 여동생이 퇴근해서 왔는데 문 앞에서 막 욕을 합니다. 이제 계속 막 2년 전년 해가면서 막 여동생한테 막 그래요. 여동생은 이제 무서워서 숨어 있죠. 이제 밤 12시에 어머니가 이제 퇴근해서 왔어요. 퇴근을.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욕을 합니다. 하여튼 막 욕을 해요.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술값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잘 알죠, 이 새끼 성격을.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10,000원을 주겠다. 아, 지금 10,000원이 없었지만 이 당시가 80년대 정도 돼요. 예.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방으로 들여보내요. 또 티 나옵니다. 또 티 나와. 또 티 나와. 예. 10,000원이 뭐냐? 내가 애냐? 100,000원은 줘야지. 예. 아, 참 가지가지 하죠, 진짜. 예. 자, 가지가지 해요. 예. 100,000원을 달라.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하니까 어머니가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데리고 안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이제 안방 문을 잠그고 딱 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막 두들기면서 막 다 부십니다. 부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애가 이제 안방 문을 부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못 참아가지고 나옵니다. 어머니 나오니까 이제 이놈은 아침까지 지랄지랄 하다가는 자기 분에 못 이기겠죠.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요. 어머니 목에 딱 겨눕니다. 너 먼저 죽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절해, 기절을. 딱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형한테 달려듭니다. 달려들었는데 바로 바로 그냥 그 힘이 약한가 봐요. 제압을 당해요. 남동생이 이제 이 형이 남동생의 목을 조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여동생이 달려들어서 이제 오빠를 딱 잡고 밀쳐가지고 같이 넘어집니다.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계속 졸라요. 막 목을 조르는데 그 남동생은 목이 졸린 상태에 있다가 이제 누나가 구해줬으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달려가죠. 어머니 괜찮나? 어머니를 이제 살피고 나서 누나를 보니까 누나가 계속 그 오빠 위에 올라타가지고 계속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누나 뭐해? 하면서 이제 누나를 떼내니까 이제 죽었죠. 이제 이 감남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이제 이 을녀를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우선 나쁜 놈도 인간이잖아요. 쓰레기지만 인간 쓰레기. 예. 살해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살해죄로 이제 기소를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판례는 뭐라 했느냐? 피고인이 을려 순간적으로 남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넘어뜨린 행위는 어머니 남동생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것. 여기서 이제 이 여자를 구하려면 정당방위가 성립돼야겠죠.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이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현재성. 현재 침해를 받아야지 바로 하죠. 받은 다음에 나중에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성. 이게 그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돼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부당한 침해도 맞고 현재성도 맞다는 거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할 것이므로 이 두 개는 인정해 줬어요. 나아가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위 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져 피고인의 몸 아래 깔려 더 이상 침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어도 현재의 곤란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타고 앉아 그의 목을 계속하여 졸라 누름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 방해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 예, 이거를 인정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21조 형법 21조 1항에서 정당 방위를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은 정당 방위가 된다. 상당성을 결여했으니까 그 다음 판단될 게 21조 2항의 과잉 방위입니다.
상당성을 초과했는지,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위 의사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연속된 전후 행위는 하나로서 21조 2항의 소정에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 예, 과잉방위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처벌이 돼요. 정당방위 처벌 안 되는 거지. 감형이 되겠죠? 면제도 되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그러니까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시 야간에 흉포한 성격의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 처벌 안 된다. 왜냐? 또 21조 3항에 이게 나와 있어요. 과잉방위가 해당하는 경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21조의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했어요. 근데 판례에서 21조 3항과 이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구제해줘야겠죠. 이 여성을. 이제는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21조 3항이 적용돼서 처벌이 안 됐어요. 해피엔딩.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읽어봐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